오늘 80이 넘은 장모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박철민 연기자가요. 예상 못했던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노원구 지내지원사한테 보냈었죠? 아니 영감님 좀 도와주셨습니까? 먼저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때 대통령 못 찍었습니다. 아내하고 늘 싸웠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2주일 만에 제가 술 한잔 먹고 여보 당신의 선택이 멋졌어, 훌륭했어 인정하고 사과했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제가 공약을 했거든요. 저도 저희 집안 가운데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게 치매가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드시고 위에 뿌리시면 맨 위에. 네. 어머니 같이 하세요. 예. 네. 긴 치매에 효자 없다는 말까지 참 많은 분들이 가족으로 함께하면서 고충을 안고 있는 그 치매 아니겠습니까? 김정수 여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중증 치매인 셈인데 유독 사위는 알아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런 좀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장모님도 중증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자신은 알아본다라는 어떤 김정숙 여사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남편이 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고맙다라고 그 지난 2월에 MBN에 나와서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그 선거 과정에서 그 혹시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 치매에 굉장히 애착을 가졌었어요. 이 치매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재돼 있지 않았나 김정숙 여사의 말로서 아마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과 치매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규정이 다 끝난 사안이긴 하지만 워낙 가족이 겪었던 고통이기 때문에 치매 공약 이제 꼭 지키겠다 나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그 가족들을 보면 네. 뭐 이런 최근에 이런 사건들도 꽤 많이 있어요. 뭐 아들이 뭐 간병을 하다가 뭐 치매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뭐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그랬죠. 경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이 부분을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 큰 사회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복지 부분에서 이 치매 부분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서 도움을 더 줄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지금 이 세 번째 이제 찾아가는 행보였잖아요. 처음에 그 인천공항공사 한번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키고 두 번째 학교 가서 지금 뭐였죠 그 당시에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 얘기하고 아이들 사인해주고 네. 이번에 세 번째 여기를 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었던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 반대 측면에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수행 지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기 행보에다 플러스 정말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어떻게 치매 환자들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질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시면 네.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환영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 대통령 표정을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좀 뭐가 달라졌습니다. 안경테를 바꾸셨네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네요. 국산으로 바꾸셨다고요. 이게 이제 원래 쓰시던 게 이제 덴마크제였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안경테 때문에 사실 선거 기간 중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덴마크 브랜드인데 이제 꽤 가격이 뭐 안경테 치고는 상당히 좀 비싼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예전에 그 네팔 트레킹 갈 때 그때도 이제 안경테가 잠시 이제 좀 고장이 나서 그때 뭐 고치느라고 힘들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올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아마
김정숙 여사가 좀 바꾸시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경테를 조금 태가 진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산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대통령이라는 또 브랜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뭘 하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안경 브랜드가 소개되면서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좀 인기를 누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하느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게 하나의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브랜드고 좀 마케팅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것들 등등을 고려해서 지금 안경도 이제 국산으로 좀 바꾸셨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안경테를 둘러싸고 또 이런 뭐 유명 또 외산의 그 고가 브랜드다 뭐 그런 또 이런 구설수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지금 외국 재직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상당히 실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또 상당히 아마 좀 맞춤형 그런 안경테라는 측면에서 아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좀 탈이 나니까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 국산을 좀 애용하자는 그런 측면도 좀 분명히 아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감아보면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장만을 하면 꽤 오랫동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네. 보니까 이 수화장애자들이 만든 이 구두를 또 오랫동안 신고 있다가 그것이 그렇죠.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새로 주문을 했는데 그 지금 그 구두 자체를 이제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지금 주문을 하는 바람에 다시 그 지금 수제 이 구두를 다시 또 생산한다는 뭐 이야기가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참 국민들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자신이 지금 애호하고 편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바꾸고 교체하는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속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세 번째 순서를 보셨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는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는요. 이름 앞에 90도 혹은 넙죽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90도 인사 그리고 영부인과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자리에서는 넙죽, 바닥에 진실 쳐서 모시겠다라는 소통 행보였을까요? 하이라이트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불러입니다. 예. 절 드리려고. 아이고 왜 나와 계십니까? 어디 계십시오. 제가 비할 총리가 오셨으니까 의자를 빼드리겠습니다. 격려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취임식장에서 임명장 주신 대통령이나 임명장 받으신 총리님이나 아주 인상적인데 원래 인사를 그렇게 시켜야 됩니까? 시간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트를 만들 정도의 깊숙한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정이 오늘 몇 번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은 없었네요. 어제 그 총리실에서 기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네. 사실 기자들도 조금 그 고개를 갸우뚱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다시 이제 공지가 와서 그 일정상에 그 조율이 안 돼서 지금 방문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방문 하나 정말 하나 그러면서 약간 어떤 좀 오해도 있었는데 아마 총리실에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네. 오전에 일찌감치 조율이 좀 사전 조율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재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리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청문회 과정에서 남은 장관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일단 뭐 이낙연 총리가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네. 결국 자유한국당이 일단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여야정 협의체도 거부하고 있고 사실 이제 만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당과의 소통 통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일단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간에 다시금 여야정 테이블로 이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헌법상 권한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뭐냐면 임명대책권과 해임 건의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각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장관들이 다 발표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내각 인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뭐 김상조 후보자 오늘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또 강경화 후보자도 상당히 국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내각 진영을 지금 짜는 것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본인의 입김을 이야기할 것인가. 본인 주장대로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자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야당의 어떤 설득, 야당의 어떤 테이블을 끌어오는 거.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야당과의 협치의 뭡니까 틀을 본인이 만들어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네. 봤을 때 저렇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자체가 아마 지금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봅니다. 이 장관 후보자들 지금 2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은 의혹이 쌓여 있는데 오늘 보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네. 이낙연 그 총리가 보여주는 모습에 나름대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다지고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남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까지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지기 행보가 이제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함께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빈틈을 메워주겠다. 약속 행보로 다니는 김정수 여사. 진주중앙시장에서 팥빙수를 먹는 사진에서 스님 만나는 장면까지 보도가 되던데요. 대선 당시에 뭐 당선되면 다시 오겠다는 그런 얘기하시고 지금 다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날 이제 그때 관저를 옮길 때 이사하는 과정이나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민원인이 왔을 때 라면 먹고 가요라고 하는 얘기나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동네 옆에 사는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 같은 모습, 소탈한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환영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걸 봐도 영부인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에 놀러 온 그 편한 동네 아주머니 같은 모양새를 네. 좀 보여주시는 것 저런 소탈한 모습이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취재 기자들이 동행하잖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당선되면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기자들이 당선되면 정말 또 와야 하나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정말 또 같이 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언제 밥 한 번 먹어요라는 말처럼 지키기 어려운 게 당선되면 또 오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 정말 저는 상당히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선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정된 범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김정숙 여사의 저런 이 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더 행동 반경을 넓혀서 좀 우리 사회에 그늘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보듬고 껴안고 실상을 아는 그런 걸 좀 알아서 대통령이 전달하고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내조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좀 바랍니다. 네. 아마 대통령 식사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대통령이 밥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김정숙 여사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대통령 지지도가 보면 뭐 거의 80% 이상 90% 가까운 최고의 지지율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저는 상당 부분 아마 김정숙 여사의 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밑바닥에서 어떤 이런 잔잔한 어떤 흐름들을 형성해 주는 것들 이거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특히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뭐 그냥 언제 한번 봐요 뭐 이런 것 자체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대통령 부인이 뭐 봐요 하는 다들 별로 안 믿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꼭 찾아가서 지금 인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분들한테 약속을 지킨다. 그런 어떤 지도자상을 주기 때문에 어떤 김정은 저런 행보 자체는 상당 부분 앞으로 어떤 대통령 지지도에 어떤 밑바닥을 형성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다가 이제 네. 앞으로 김정숙 여사가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건 세세하게 저렇게 한 분들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영부인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막 말 그대로 지금 아까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또 이제 하나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김정숙 여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은 곳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사실 김정숙 여사가 처음에 뭐 호남 특보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게 오히려 네.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역효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했었으나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탈한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이 김정숙 여사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이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밤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정유라 씨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3시간 4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후보 그 선거 과정에서
혹시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 치매에 굉장히 애착을 가졌었어요. 이 치매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재돼 있지 않았나 김정숙 여사의 말로서 아마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과 치매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규정이 다 끝난 사안이긴 하지만 워낙 가족이 겪었던 고통이기 때문에 치매 공약 이제 꼭 지키겠다 나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그 가족들을 보면 네. 뭐 이런 최근에 이런 사건들도 꽤 많이 있어요. 뭐 아들이 뭐 간병을 하다가 뭐 치매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뭐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그렇죠. 경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이 부분을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 큰 사회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복지 부분에서 이 치매 부분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서 도움을 더 줄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지금 이 세 번째 이제 찾아가는 행보였잖아요. 처음에 그 인천공항공사 한번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키고 두 번째 학교 가서 지금 뭐였죠 그 당시에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 얘기하고 아이들 사인해주고 네. 이번에 세 번째 여기를 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었던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 반대 측면에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수행 지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기 행보에다 플러스 정말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어떻게 치매 환자들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질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시면 네.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환영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 대통령 표정을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좀 뭐가 달라졌습니다. 안경테를 바꾸셨네. 얼마나 이게 치매가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드시고 위에 뿌리세요. 맨 위에. 네. 어머니 같이 하세요. 예. 긴 치매에 효자 없다는 말까지 참 많은 분들이 가족으로 함께하면서 고충을 안고 있는 그 치매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여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중증 치매인 셈인데 유독 사위는 알아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런 좀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장모님도 중증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자신은 알아본다라는 어떤 김정숙 여사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남편이 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고맙다라고 그 지난 2월에 MBN에 나와서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0이 넘은 장모,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박철민 연기자가요. 예상 못했던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노원구 치매지원사한테 하셨죠? 아주 영감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먼저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때 대통령 못 찍었습니다. 아내하고 늘 싸웠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2주일 만에 제가 술 한잔 먹고 여보 당신의 선택이 멋졌어 훌륭했어 인정하고 사과했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제가 공약을 했거든요. 저도 저희 집안 가운데 또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근데 이게 의미가 있네요. 국산으로 바꾸셨다고요. 이게 이제 원래 쓰던 게 이제 덴마크제였어요. 네. 사실 이게 이 안경테 때문에 사실 선거 기간 중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덴마크 브랜드인데 이제 꽤 가격이 뭐 안경테 치고는 상당히 좀 비싼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예전에 그 네팔 트레킹 갈 때 그때도 이제 안경테가 잠시 이제 좀 고장이 나서 그때 뭐 고치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올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아마 김정숙 여사가 좀 바꾸시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경테를 조금 태가 진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산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또 브랜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뭘 하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안경 브랜드가 소개되면서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좀 인기를 누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하는
하느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게 하나의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브랜드고 좀 마케팅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것들 등등을 고려해서 지금 안경도 이제